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11월 22일 월요일 아침인데 어제보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또 한 줄 명언 좋은 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푸블리우스 시루스라는 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감사스마일도 항상 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보려고, 저도 이제 그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10년 전에 경험했었던 거랑 작년 5년 전 죄송합니다.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2대12 하진아 기자님께서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거래 절벽 대선까지 간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또 뒤에 또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집값 추춤하고 거래 절벽이지만 관련해서 짤막하게 기사 내용을 토대로 감사스마일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정말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도 거의 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뭐 전세 시장도 지금 약간 주춤하다가 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11월 한 10일부터 주말에 조금 손님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 좀 살펴보면, 매수자, 매도자 동상이몽이다. 급한 매물은 증여 또는 대출 규제로 매수자도 눈치를 보고 있고, 공급 부족 풀리지 않는 한 집값 상승세는 지속이 될 듯하다. 전세시장 불안도 가격 상승 요인이고요. 상승폭은 둔화가 될 듯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인 A씨가 최근 전세를 주고 있던 집 한 채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2천만원 더 높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차피 종부세도 내야 하고 양도세도 내야 한다면서 요즘 거래가 안 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팔리면 말고 아니면 말지라는, 그러니까 약간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다는 이런 정말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계획을 조금 늦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좀 약간 좀 불안해 있던 상태여서 살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일단은 대출이 일단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갖다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정말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자분들은 기다리자, 매도자분들도 기다리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아마 내년 3월, 뭐 늦어도 내년 5월 전후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이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분들께서 고종환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한명진님 10분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셨는데, 짤막하게 좀 살펴보면 집값 변곡점 전조현상 보이지만 완만한 상승이다라는 분이 고종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고준석님은 상승폭은 둔화되지만 결국 우상향이다. 또 김규정님도 수도권은 오름세다. 그리고 김민만님은 약보합세 유지하면서 대선은 변수다. 그리고 서진영님께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 같다. 심겨우님께서도 당분간 숨고르기 또는 내년엔 약상승세, 뭐 대선 이슈로 단기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론은 감자스마일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상승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내년뿐만 아니라 2, 3년간은 더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래 절벽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년 대선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년 3월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분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전면 수정을 한다든지 좀 약간 변화를 갖다가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가격이 좀 내려가고 또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일단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했지만 감사스마일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시장 전문가 10인께서 이제 최근 매매 시장의 거래 침체 원인으로 첫 번째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단기 집값 급등 피로감, 그 다음에 세금 강화 등을 꼽았는데 매수자에게는 대출 이슈가 그리고 매도자에게는 세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시장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일단은 고종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살 사람은 많이 샀고 팔 사람은 지금 못 팔고 있는 분위기다. 만약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부분이 전환이 된다. 좀 약간 좀 변화가 있다고 하면 대선 전에 적극 매수나 매도가 이렇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최근 거래 부진이 집값 하락의 전소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그 이유는 이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뭐 민간에서도 공급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그 아파트 집이라는 게 뭐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1, 2년 만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정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만 여력이 되신 분들은 내년 3월 전에 정말 금매가 좀 지금 금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를 선택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아파텔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올해보다는 거래량 부진 속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건 정말 올해 뭐 10%,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 17%까지도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약간 주춤한 게 어떤 부분에서 맞는데 이런 게 또 내년 3월에 또 대선 주자 어떤 분께서 이제 대통령이 돼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또 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언론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두 채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기사는 동일하게 하진아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집값이 주춤하고 거래 절벽이지만 내년에도 우상향. 일단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정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다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종부세가 이제 22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부과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급격하게 이제 가격을 갖다 낮춰서 매도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그런 것들을 대선 결과를 보고 부동산 시장도 아니면 매도인들도 그렇게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막아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임대사업자 이런 부분들도 주택임대사업자를 갖다 또 변화를 시킬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없다는 거는 전세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반전세라든지 월세가 상당히 많이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전세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많이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돈 반전세, 그러니까 있는 보증금을 갖다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서 이제 반전세라든지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월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보는 거는 반전세라든지 월세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계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전세 가격도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2022년의 부동산 전망을 제가 한 12월쯤에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 TV에 좀 일목요연하게 챕터별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공급이라든지 수요 부분 또 이번 달 말쯤에 지금 3기 신도시 창릉 지구 지정을 확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지금 확정을 짓는단 말만 했지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꼭 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살펴본 후 매도에 나서도 늦지 않는다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고요. 고준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공급이 확연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근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승하느냐의 정도의 문제일 뿐 우상향이라는 방향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집값 안정화는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2, 3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은 다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갖다가 지금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재개발도 이런 규제를 갖다가 좀 철폐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에 공급이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11월부터 12월 내년 1, 2월 지금 한 3개월에서 보름 한 100일 정도 남는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매수자라든지 매도자라든지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주택, 무주택에서 1주택 가는 건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빌라라든지 아파트로 또 많이 옮겨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빌라도 거주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빌라들도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빌라보다는 아파트, 만약에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아파텔로 해서 내 집, 첫 집을 장만을 하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제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각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애청자분들 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감사스마일 TV를 갖다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제 그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 이벤트 5,000명 이벤트 당첨되신 분 한 분께 가까워서 주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에 있잖아요. 택배로 배송을 할까 하다가 제 사무실에서 이제 왔던 게 있어서 제가 근처다 보니까 직접 가져다 드렸는데 또 감사하게 또 저 덕분에 또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축지구 B1 당첨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작은 또 선물을 또 주셨는데 저는 선물을 받으려고 갖다 드린 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갖다 드리는 걸 또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송을 빌어서 그분께 말씀을 제가 닉네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가 또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되고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대로 해서 계속해 나갈 거고요. 감사스마일 TV는 제가 부동산이라든지 실생활 또 제 나름대로의 또 어떤 좋은 영상이라든지 또 제가 제 애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제에 불문하고 제가 감사스마일 TV에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이원화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족한 방송입니다. 부족한 방송이고 또 제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더 좋을 듯 하고요.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